반갑습니다. 엑셀에 대한 튜터 인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대 그래프상에서 평균을 나타내는 가로축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빨간 선과 검정색 선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은 어떤 매출값의 평균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값은 어떤 원가 합계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밑으로 조금 걷어내 보시면은 여기 어떤 테이블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미 에버리지가 들어가 있죠. 이 에버리지가 들어간 구간을 제가 예를 들어 800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 있는 평균선이 가로선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즉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50으로 바꿔볼까요? 엔터. 그러면 여기 있는 가로선도 같이 반응을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상에서 가로선을 다르게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이 평균 값을 하나만 참조해서 값을 출력하는 논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차트를 만들기 전 테이블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점포명부터 해서 총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실매출액 이 구간과 총 매출액 원가 평균이라는 거 있죠. 여기 B와 C열에 있는 목록값을 기준으로 한 평균값 있죠.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면 오른쪽 아래 평균이 690만 얼마 나오죠. 매출 원가도 드래그를 해주시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290만원 상당히 평균값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는 합계값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포명부터 총 매출액이 있는 이 구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삽입에서 막대 그래프 2차원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키워 주도록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차트 제목 클릭해 주시고 딜리트,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숫자 구간 선택해서 딜리트, 그리고 주 눈금선들이 많이 보이죠. 선택해서 딜리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전체 외곽이 선택이 되어져 있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이라는 부분을 먼저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클릭했냐 하면은 지금 평균값을 하나 추가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범량목 계열에서 추가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름은 여기 실매출액 평균값을 가로축으로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해 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름을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은 여기 밑에 있는 평균값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김포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 막대 있죠. 푸른색 계열의 이 막대는 다른 점포에는 지금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실매출액 평균이라고 이렇게 추가를 해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외곽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차트 종류를 변경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차트 제일 밑에 있는 혼합 또는 버전에 따라서 콤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클릭. 계열 이름은 여기에서 실매출액 평균이라는 거, 이 값 있죠. 우리가 아까 추가한 이 값을 펼쳐서 분산형 차트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이 친구만 바꿔 놓도록 할 겁니다. 클릭해 주시고 다른 부분도 총 매출액 이 부분은 막대로 다시 바꿔 놓도록 할게요. 다른 부분 이상이 없죠? 이 친구만 분산형으로 바꿉니다. 확인. 여기 점이 하나 생겨난 걸 볼 수가 있죠. 이 점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점을 선택해서 오차 막대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아까 가로축 또는 가로선을 만들어 볼 겁니다. 반드시 여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끝에 보면 플러스 모양이 있을 겁니다. 클릭해 주시고 오차 막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타고 들어가서 이 삼각형 메뉴를 클릭, 그리고 기타 옵션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외우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오고 오차 막대, 즉 가로 막대를 하나 만들 거다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고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옵션. 그러면 이런 오차 막대 서식이라는 메뉴가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오차 막대 옵션 이 부분 펼쳐 놓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Y축이 선택이 되어 있죠. 수학 시간에 X축은 가로, 그리고 Y축은 세로를 뜻하죠. 지금 우리가 여기 오차 막대선을 가로로 이렇게 쭉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은 Y축입니다. 그래서 X로 바꿔 놓고요. 고정값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고정값은 지금 출력하는 이 목록 있죠. 점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만큼 이 오차 막대선을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9로 바꿔 놓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엔터 치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한번 볼까요? 엔터. 이렇게 되면은 점이 있었던 위치 왼쪽, 오른쪽, 즉 양수와 음수에 해당하는 막대가 이렇게 좌우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른쪽, 즉 양의 값만 출력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양의 값 이 부분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선을 좀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오차 막대 서식에서 페인트 통 모양 선택해 주시고요. 실선, 그리고 이 부분 빨간색으로 두께는 2포인트 정도로 맞춰 놓도록 할 거고요. 대시 종류만 점선 형태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났는데요. 빠져나와 볼게요. 여기 점은 그대로 살아있죠? 이 점을 다시 한번 선택할게요. 그러면 아까는 오차 막대 서식이란 메뉴가 있었는데 이 점을 선택하니까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몸통에 있는 여기를 선택하면 또 메뉴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점을 밖으로 나오셨다가 점을 다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페인트 통 모양 선택해 주시고요. 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식을 왜 선택해 줄 거냐면 이 동그라미 모양을 없애 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표식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없음으로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하나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또 뭘 해줄 거냐 하면은 실매출액 평균값, 여기 숫자 값이 튀어나오게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오차 막대 옵션이라고 다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 펼쳐 주시고요. 지금 실매출액 평균이란 여기 XY 값이 아니라 평균이라는 값을 선택하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플러스 모양을 누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오차 막대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 빈 여백이 있는 이곳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지시선이라고 해서 출력이 되는데 여기는 선택해 주시고요. 지시선만 선택,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홈에서 글씨 크기를 20포인트 정도로 크게 맞춰 놓도록 할 거고요. 빨간색으로 바꾸고 굵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실선, 가로축 실선이 완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 총 매출액 원가 평균선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는 똑같겠죠.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반복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해 주시도록 할게요. 계열 이름은 총 매출액 원가 평균. 아까 못 보던 X 값이 여기 출력이 되고 있죠. 여기 계열 Y 이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지워주신 다음에 총 매출액 원가 평균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열 X 값은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실선이 시작하는 위치가 0.5만큼 앞으로 더 당기겠다 또는 뒤로 얼마만큼 또 위치를 이동하겠다 라는 관점에서 숫자 값을 넣어줄 수 있는데 적당한 값은 0.5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엔터 확인 눌러볼게요. 지금 사실 점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점이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외곽을 선택하고요. 옵션 부분을 펼쳐서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건 뭐냐면 총 매출액 원가 평균이라는 이 값이죠.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점이 아까 가려져서 잘 안 보였었는데 이 점이 선택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아까처럼 오차 막대를 타고 들어가서 기타 옵션에서 막대 옵션 펼쳐 주시고요. 똑같이 X축에 대한 오차 막대를 선택합니다. 그래프 모양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양의 값으로 바꾸고요. 고정값은 여기 항목이 9개가 있었죠. 그래서
9로 바꾸고 엔터를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이가 여기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위에 이 빨간 선이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안쪽으로 좀 더 들어와 있죠. 여기 있는 끝부분이 예쁘게 쫙 맞춰져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선도 클릭을 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실매출액 평균을 선택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편집에서 계열값 X 값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0.5 정도 입력을 하면 예쁘게 출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터 치면은 아까 아래쪽에 출력되었던 이 위치, 시작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선 색깔은 검정색 계열로 바꿔놓고 두께는 2포인트, 대시 종류는 점선으로 바꿔놓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펼쳐서 총 매출 원가 평균을 선택해 주시고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면 여기 숫자 값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 쭉 드래그해서 이쯤에다가 일단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선이 또 따라왔죠? 선택해 주시고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20포인트로 아까처럼 키워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꼴은 좀 굵게 해보도록 할게요. 끝났죠? 전체를 범위 선택해 주시고 차트 디자인에서 색깔을 변경해 볼 건데 저는 무채색 계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당 크기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가로축이 포함된 차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평균 값을 잠깐만 바꿔 보도록 할까요? 850 엔터. 그러면 여기가 반응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는 400으로 바꿔 볼까요? 400으로 입력했더니 400만큼 위치가 이동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대 그래프 안에서 가로선을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